이런 자리가 이렇게, 어떤 성격으로서 제가 그 강의를 맞춰야 될지, 제가 이제 사실 워낙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떤 요구에 제가 부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될지가 지금 좀 막연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역학을 저는, 제가 밟아온 제 길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지나간 히스토리를 쭉 이렇게 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적인 이제 차이, 그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제일 유용할 것 같은데, 다른 뭐 생각이 있으시면 그게 또 제가 맞춰드리죠.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공부를 198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건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85년도에 제가 이제 역업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막 무조건 줄을 막 서더라고요. 무조건 줄을 서가지고, 책 보고 막 열심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고, 그 소위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그 뭐 자평이나 뭐 적천수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봤었는데, 분명히 그 책에 있는 이론들을 그대로 그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거기에 자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실은 뭐 손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 새파랄 때. 지금도 좀 새파래 보이죠? 근데 그 새파란 시절에 그렇게 손님들하고 많이 싸우다가 결국 이게 아니다. 그 제가 86년도, 7년도, 85년, 6년도에 실관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인연이 이쪽으로 제가 깊어놓으니까 손님들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가 많이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87년도 제가 이제 86년도 군대를 가가지고 명리에 좋은 책들을 싹 들고 들어갔어요. 그때 뭐 자평, 적천수까지 전부 다 공통보감 다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제가 모르니까 제 이야기만 먼저 해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적천수를 갖다가 수없이 보고, 사주정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주정서를 저 46번 봤어요. 결론은 뭐냐,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뭐 몇 페이지 철자가 뭐가 틀렸다까지 제가 다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쭉 해봤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회의감이 온 거죠. 정말 이게 명리로서 사람의 운명을 정말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학문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가 잘못된 거냐. 안 그러면 시대적 차이 때문에 그러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하필 저는 그 87년도에 그 동해안에서 초병 생활했어요. 초병이 뭐냐면 보초 서는 사람 있죠. 밤만 되면 이제 나가가지고 동해안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군 생활이 전혀 힘 안 드는 거죠.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87년도 2월 달에 이제 책을 다 불살아 버렸어요. 이게 다 옛 사람들이 분명히 뜻이 있어 말한 거지만 내가 그걸 알 수 없다면 그럼 다 죽은 거리다. 차라리 내가 새로 공부를 하자. 변화에 관한 새로운 룰을 내가 다시 쓰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어떤 자연만 쭉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자연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뭐 굉장히 그 답답하고 괴로운 어떤 시간들이 많은 거죠. 많았는데 우리 문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 자연부터 먼저 있은 것이고, 이 자연을 본따서 뭐냐면 우리 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르면서 제가 자연의 운행 법칙이 뭐 5행이 아니라 7행이라면 7행으로 새로 분류해보마. 그런 각오로 이제 밤새 공부하다가 87년도 여름에 제가 이제 뭐 책을 불살라도 좋을 만 불사른 보람을 이제 그때 얻게 되죠. 그 옛 사람들이 남겨준 이런 문자가 그 사람들의 뜻과
우리가 해석하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수로로서 이제 이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오행을 뭐 목화 토금수 이렇게 목은 나무를 말하고 그다음에 불은 뭐 관은 불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근데 초보적으로 우리가 수로를 익힐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옛 사람들의 말은 목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원소론이라면 차라리 오소론이라 했을 거라는 거죠. 오소. 바탕소자. 그러니까 오원소를 말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것이다. 오소라고 하면 될 걸 왜 오행이라고 했는데 이 행자가 무슨 행자입니까? 다닌다는 거죠. 다닌다.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래 큰 사전을 보면 이 행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무리지어 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닌다라고 하는 거 다닌다. 다닌다. 그 다닌다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작. 그 동작과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행의 단계를 거친 연후에 화행이 오고 화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토행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목행이 뭐냐? 음에 이렇게 쭉 가리워져 있던 것이 음압이죠. 겨울에 만물이 이렇게 웅크려 있던 것이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해 쭉 이렇게 삐집고 올라오려고 하는 운동, 운행. 이것이 이 목행이 되는 거예요. 목행.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양의 운동이 음압이 약해지면 밖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펼쳐지려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쭉 머물러 있는 것이 토행이다. 토행. 그 다음에 금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뭐예요? 가을이 영어로 뭐예요?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견강해지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운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금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은 뭐예요?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엉기어서 모든 기운을 감추고 있는 것. 이렇게 뭐냐면 오행이라는 문자 자체에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84년 5년 그때 열심히 공부할 때 그냥 목은 나무다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걸 뭐냐 오소론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옛 사람이 남겨준 건 뭐냐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이런 어떤 기운적으로 뭐예요? 펼쳐졌다가 거두어들여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 사랑을 하는 건 맞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뭐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것을 조금 이렇게 펼쳐내기 시작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목행이에요. 그 다음에 불이 붙죠. 불이 붙었다가 그냥 그 불 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토행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서서히 이제 식어가죠. 식으면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요? 단단하고 굳어지죠. 그죠? 단단하고 굳어지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은 뭐냐면 쇳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굳어지고 견강해지려는 운동이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성, 이것을 뭐냐면 금행이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추수동장이죠. 그죠? 천자문에 보면 추수동장 구조로 있죠. 겨울에는 만물이 감추어 숨는다. 그래서 감추어 숨어 있는 이런 모양을 그 동장, 겨울에 감추고 있는 이게 수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운행법칙에 성질이 이미 가해져서 가장 그 동작이 그 물성대로 잘 드러난 사물을 비유해 놓은 거예요. 이게 목화토금소라는 것이.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오행의 그 본래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명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우에 많이 빠지는 것이 시간을 말했는데 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들은 공간을 배우는 거예요. 공간과 사물을 배우니까 여기서부터 큰 곡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과 목이 결국 오행에서 말하는 금과 목이 제가 이제 일종의 87년도에 오도송 비슷한 걸 썼어요. 예. 금과 목이 둘이 아니며 수와 화가 둘이 아니다. 수화가 한 몸이 돼요. 한 몸.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원소론적으로 보면 나무하고 그죠? 단단하게 굳은 금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표리관계, 안과 밖이라는 거예요. 네, 안과 밖. 그런 오도 이게 일종의 방향 차이에 불과한 거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 삐집고 올라오려는 운동이 있는 것은 이 목을 말하는 것이고, 거두어져서 도리에 굳어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금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 차이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이게 뭐 금극목 한다 이렇게 상상 배우죠. 배우면 도끼 가지고 나무를 찍으니 그죠? 금극목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수러를 익히는 데는 그게 방편이 되겠지만 그 옛 사람들이 말한 상생설이나 상극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쭉 제가 그 옛 사람들의 했던 글을 제가 자연을 쭉 관찰해가지고 재해석했다 이거죠. 제가 한 건 어떻게 보면 재해석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실관을 무수히 하면서 제가 대충 작년 봄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번 도대체 몇 사람이나 봤나 보니까 작년 봄을 기준으로 한 8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재작년인가 어디 그 동대문에선가 갈 때 그때 제가 그 강의 그 타이틀을 뭐라고 치냐면 2초 사주학이에요. 2초 사주학. 사주명이 8만 명을 보고 나면요.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왜 이 초면 충분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왜 2초냐. 1초라고 하면 까분다고 할까봐. 그렇게 실관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제가 얻었던 여러 가지 그 논법들을 현대사회에 맞도록 정리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건 올 봄인가? 작년인가? 제가 대전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명리를 전공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그 개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글 중에서 아주 일부예요. 이제 제가 그 준하추동 그 신사주학이라는 책을 만들 때 원고를 제가 97년도에 다 해뒀어요. 지금으로도 13년 전에 해뒀는데 페이지 수가 약 한 5천 페이지 정도 돼요. 물론 강의록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글의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때 머릿말만 한 22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머릿말만. 준하추동 저 책도 한 500페이지 되죠. 춘편이라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한 3, 4년 된 책이 있는데 다 내면은 그게 뭐 거의 책이 10권이 나와야 되겠죠.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그래서 약 한 2분의 1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첫 권만 냈는데 거기에 머리말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도 조금 필요 없는 것도 줄여버렸는데 머리말만 220페이지짜리 봤습니까? 근데 머릿말을 220페이지나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문을 하면서 다들 뭐 여기 뭐 프로도 계시고 공부를 뭐 아주 오랫동안 한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이런 수러에 대한 개념부터 사실 왜곡돼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가 불안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접근이 자연의 어떤 운동, 원리 이런 것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에서 우리가 산자산, 서자서란 말 있죠. 그 책은 책대로 놀고 산은 산대로 놀고 책 볼 때는 내가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이 몸은 피곤해. 이 건강 이러면서 부채도사였죠, 그죠?
그 명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가의 안목이라는 것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사람이 타고날 때 그 상수적으로 좀 정해진 영역, 정해진 영역을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그 간지수를 가지고 근거해 보는 건데, 상수적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간지라고 하는 것의 자체의 배열 자체가 이 상수와 변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팔자는 상수 영역이 이 정도의 변수가 이 정도다. 그 다음 이 팔자는 거의 상수가 이만큼 거의 다다. 또 이 팔자는 상수는 적고 변수가 많다. 이런 것을 거의 한눈에 이렇게 착착착 읽어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쟁이가 되려고 하니까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쟁이는 뭐냐? 쪽집게처럼 이렇게 꼭꼭꼭 맞춰주는 데다가 메모를 하는 거죠. 제가 그 89년도 많이 했어요, 89년도. 89년도에 대한민국 이름 되면 아는 사람들 다 왔었어요. 그런데 쟁이로서 산다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답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 안에 변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요거 아니면 요 카드까지 줄여가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너무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 없는 에너지 소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명리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는 상수,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에 큰 기본적인 어떤 틀과 운명적 인자가 그 틀을 제 나름대로 이제 91년도에 완전히 정립을 하면서 뭐 그렇지 완벽한 학문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학문적으로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자유를 좀 얻었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아예 업계를 떠나려고 했죠. 업계를 떠나려고 하고, 뒷날에 이제 좋은 어떤 후학들에게 자료를 줘야 되겠다 하고, 글을 정리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과정을 했는지 각자의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지는 조금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좀 해드리면서 이제 서로 눈빛을 보면 호흡이 좀 되긴 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또 벌써 다 알고, 나 저건 아는데, 뭐, 지겨워, 이러면 이렇게 하는 분 계실 건데, 저거 가르치려고 온 거야. 저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실까봐, 제가 미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 운명을 다룰 때 대부분 다 처음 배우는 게 음양 오행이죠. 그죠? 그 사실은 음양이나 오행에 대한 어떤 오해도 사실은 처음부터 많아요. 이게 음이나 양이라는 남자, 여자, 하늘, 땅 이게 아니고 결국 운하고 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콧구멍 하나에서 숨이 밖으로 던져진다면 이게 양운동, 거두어들인다면 음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운동, 음운동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천지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운하고 동하거든요. 살아있는 것, 죽은 사람 팔자 안 보죠, 그죠? 물론 뭐 자손의 그 사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도 팔자를 뽑긴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일단 대상으로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 운하고 동한다. 운동하는 것은 결국은 들어오거나 튀어나가거나 도로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그 음운동, 양운동의 세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뭐가요? 우리 음양, 소장, 승세가 있고 운명의 부귀화변, 부귀 빈천이 순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수로에 대한 이해, 그다음 오행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처음 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또 질문도 들어보고 질문도 받아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뭐 좋긴 하겠는데 오늘 또 이거 여기 너무 시간을 쓰면 좀 힘드니까 오행이란 결국 운동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 여러분 이제 또 보통 음양 오행 배우고 나서 사실은 저는 오행을 안 가르칩니다. 아예 오행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사주팔자 배울 때 오행을 안 배우는 게 더 좋은데 오행을 안 한다 이러면 저것도 후루꾸다 이러면 후루꾸다. 저거 이제 뭐 이상한 데 가서 공부했는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자연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5가지 단계로 분류했을 때 오행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뭐냐면 간지술에서는 뭘 쓰고 있어요 이미 천간 몇 개 천간이 이미 10개로
돼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지는, 예, 12지지. 그러니까, 이미 10단계, 12단계를 다 쪼개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자연이 변화해 나가는 운동의 단계를 10개, 12개. 그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몇 개 해놨어요? 간지에서 60단계로 이미 나눠 놓았고, 이 60단계가 뭐냐면 60행이라는 거예요, 60행. 여러분들 일진을 매일 보잖아요. 그게 60개를 주기로 반복한다면서요. 그리고 60행을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간지적으로 이미 이만큼 충분히 쪼개줬는데, 도로 회기를 하고 있다, 회기. 이렇게 갑을인묘가, 이게 거의 목이다, 이렇게 배우죠. 그죠? 예. 요놈은 뭐 양에 속하고 천간이고, 예, 뭐, 이거는 뭐 지지고 뭐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예. 그건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걸 갖다 목으로 한꺼번에 포괄을 해서 자꾸 개념 이해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갑을인묘가 글자와 의미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예?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왜? 왜 다를까요? 다 목에 속한다고 해놨는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글자가 다르죠, 그죠? 네. 옛사람들이 그 문자를 만들 때 의미가 같다면 이 갑을인묘를 쪼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목이라면 쪼갤 필요가 없는데 왜 쪼개놨을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와 작용과 기운이 전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고전명리서에 보면 뭐예요? 뭐 겨울에 수가 태어나서 뭐예요? 식상을 반기는데 동남 모군을 만나서 동방 모군을 만나서 대발하였다. 뭐 죽으면 죽었다고 대충 또 설명해 놓고 가상간이 아니라 뭐 진상간이라 죽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게 뭐냐면 이 갑을인묘를 하나의 오행으로 묶어버리면서 생기는 큰 곡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을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이 그 갑운을 만났을 때와 인운을 만났을 때가 다르다. 을을 만났을 때와 묘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르다. 실제 다르다니까요. 제가 손님들하고 맥살은 안 잡았지만 많이 싸웠어요. 모군에 좋다고 해. 분명히 책에 나오지 않느냐, 봐라. 겨울에 임수가, 목을 기뻐하는데, 모군이 와가지고 대발하다. 책에 나와 있지 않느냐. 선생님, 아닙니다.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아닙니다. 뭐냐, 이거죠,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전명리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의구심이 생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불 다 질러버렸겠어요. 불 지르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게 책이 많아가지고. 예. 다시 샀어요, 뒤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의 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소화돼서 활용되려고 하면 생각의 틀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대전제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뒤에는 막 그런 뭐 설도 있겠지. 또 자기 습성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습성대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봐서 저는 제가 저는 아쉬울 게 없죠,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데 기왕 뭐냐면 역학을 시작해가지고 좀 명리학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능력을 인정받고 뭐 내 나름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프로가 손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프로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직업이라는 것은 그것으로서 무엇을 충족하고 있다. 적어도 그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라면 당연히 손님이 많아야죠. 제가 나이 20대부터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저놈은 운이 좋아가지고 손님 많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때부터 제가 업을 한 지 올해 25년인데, 25년 동안 그러면 뭐, 운이 모군도 있었을 것이고, 화도 있었을 것이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만 운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목화 토금수, 1년에만 해도 목화 금수가 다 돌고 도는데, 뭐 어느 달에는 손님이 많고, 어느 달에는 손님이 없고, 이게 아니다. 이건 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저 친구 운이 좋아서 손님 많은 거라고. 그래, 맞다. 가면, 제가 모임 가면 항상요, 저는 이상하게요, 손님이 많이 와요. 이러면서. 운이 좋은가 봐요. 이러면서. 아니, 같이 운을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떠보시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그렇다. 그게 뭐냐. 고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고객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아무리 프로라 해서 그런 미스가 없느냐. 다 미스가 있죠. 그런 그 미스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자기 역량 발휘를 해주고 있으면 손님이 없어서 고민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프로가 손님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손님한테 프로가 가면 재수가 없다. 또는 운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고 있는 업은 무조건 잘 되고 있는데 고막 사촌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돈을 빌려줬더니 결국은 급제의 해로움을 당하더라. 이게 프로가 운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모양이고, 손님 자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로서 가기 위해서 또 현대 사회의 수많은 다양한 어떤 그 상담 요구,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실은 리메이크를 해야 되는데, 옛날 학문을. 자유가 없으니 리메이크가 안 되는 거죠. 왜? 베이직 자체가 출발부터 뭐냐면은 왜곡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